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다이의 자격증 따기 인터넷 정보 검색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습을 더욱더 저랑 같이 하기 위해서 기초 연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초적으로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지는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이 없고 그냥 대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저기 1강에서 문제 샘플을 보여드렸듯이 문제 나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서 답을 알아내고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같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파일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랑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고요. 저도 이제 뭐 미리 생각해서 알아보진 않았고 실제 저도 이제 다 처음 보는 문제들로만 가져왔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만 이제 가져와 봤기 때문에 제가 막 갑자기 제가 못 찾는다고 왜 이 사람 못 찾아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가져온 겁니다.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8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시험 문제는 8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 8문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나올 건데 저희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간 시험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을 6문제를 준비해놨고 밑에 2문제는요. 이거는 이제 검색을 안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어떤 키워드를 인터넷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 3개씩 정도만 한 3개씩 정도만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저랑 이따가 끝날 때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저는 이제 당연히 네이버 쓸 거고 이제 지식백과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브로크 파일은 사실은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알려드릴 것도 없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약간 잔머리를 굴려서 여기를 읽어보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인터넷 파일과 한글 파일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고요. 한번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뭐 시험의 예상 문제도 아니고 또한 진짜로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냥 비슷한 문제들 그리고 이 인터넷 정보 검색도 다이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어서 그거를 좀 인용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실제로 시험과 비슷하게 생긴 모습을 6개를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도보여행 코스라고 나왔어요. 일단 도보여행 코스니까 여행 코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 제주도네요. 그럼 일단 이 제주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도보여행 코스가 있고, 일단 제주도예요. 제주도고, 이 제주도에 보시면 이곳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집으로 통하는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도보 여행 코스 중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라는 뜻으로만 봤을 때도 바로바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면 제주도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 제주 제주도 집으로 통하는 아주 작은 골목길. 이거 맞나요?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 좁은 골목길. 네이버는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게 검색을 해도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연관 검색어 같은 것들 하나의 검색어만으로도 여러 개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네이버를 이용을 합니다. 엔터. 자,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카드라고 써져 있는 사실 사이트를 URL 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딱히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사실 지금 여기 올레길 이게 뭐 올레라고 써져 있는 거 보고 올레길 다 써지는 거 보면 사실은 정답은 올레길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올레길이 맞아요. 올레길 맞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 올레길에 관련해서 이 URL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자를 빼고 엔터를 쳐서 그래도 조금은
제대로 URL을 복사하고 싶은 곳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레길을 쳐서 올레길을 치게 되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학사전 쪽에서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URL 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없잖아요. 그쵸? 뭔가 이제 URL을 복사할 만한 약간 정확한 게 없으니까 올레길을 눌러보고 이렇게 만든 길에서 등에서 연결해 만든 길에서 유래한다. 아니면 여기 올레길은 제주도 트레일러다. 제주 가면 좁은 골목이라는 뜻이며 다 보이시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국어사전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다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URL과 정답을 적어서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게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009년 8월 7일. 근데 이 날짜 같은 것들도 키워드가 상당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적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국과 이 국가는 그러면 2009년 8월 7일에 한국과 이 국가가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대요. 아, CEPA. 근데 이거는 너무 길잖아요. 이걸 적기보다도 차라리 요걸 적어서 전문적으로 들어갈 게 낫겠죠. 이것을 체결하였다라는 뜻으로 가면 되겠죠.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나라랑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또는 밑에 보시면 뭐 FTA에 비해서 이것을 좀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국가 이름. 그럼 이 국가 이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2009년 8월 7일 이렇게만 한번 적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가서 2009년 8월 7일 CEPA 이렇게 치게 되면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요거는 뭐 이제 블로그 같은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한국과 인도 CEPA 정식 서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2009년 8월 7일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정식 서명했다. 이렇게 나올 거 보니까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인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인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일단은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여기 한글 파일에다가 답변을 적을 거기 때문에 답변 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저처럼 이제 막 편집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몇 가지씩 보면서 하시는 거죠. 인도일 것 같고 일단 그 URL이 좀 그래요. 그래서 CPA만 좀 적어서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럼 지식백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CPA에서 경제 동반자 협정 약자이다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고 밑에 내려가 보면 저희랑 이제 한국이랑 관련돼 있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말고도 밑에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한인도 CPA 검선지 검증. 그래서 뭐 한국 CPA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고 그럼 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자 보이시죠? 한국 체결 효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뉴스 같은 것들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근데 블로그 같은 것들은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식백과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 협상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를 이제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글자를 좀 줄일게요. 네.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제가 두 개를 이따 해봤으니까 그렇죠? 한번 설명 들어봤잖아요. 조금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있죠. 요 문제랑 이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강의는 잠깐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거를 한번 해설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URL을 잘못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시인이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것 좀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 사상가인 타고르. 그럼 이거는 사실 읽어보니까는 타고르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타고르는 1861년 인도 캘커타에서 출생을 했는데,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의미로 서정 시집인 이것을 출간했대. 타고르가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서정 시집인
이것을 출간했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요약해 봤을 때 인도에서 있는 타고르라는 시인이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이것을 출간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1914년엔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출간했대요. 노벨 문학상을 출간을 하고, 1915년 영국으로부터 기사차기를 수여받았으나 1919년 암리차르의 대학살에 한 거 표시로 기사차기 반납하기로 했다. 이것의 명칭은 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은 시집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타고르의 신에게 바치는 송가, 요거를 한번 지식백과에다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일단 타고르만 검색해 볼게요. 자,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고 해서 인도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자, 요거 말고 신에게 바치는 송가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신에게 바치는 송가. 자,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안 나오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관련이 있는 건지. 송가가 뭔지가 나오네요. 그쵸? 자, 시집. 신에게 바치는 송가 시집이라고 뜨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서정 시집. 방금 나온 거 보이시죠? 기탄잘리라고 나오게 되네요. 기탄잘리, 인도 시인의 타고르 서정 시집.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뭐 이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뭐 아무거나 눌러서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눌러서 주산백과라고 하는 걸 띄워서 기탄잘리라고 나왔고, 인도 타고르의 서정 시집 나왔고,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으로 오라는 말 나왔기 때문에 기탄잘리가 정답. 그러면은 기탄잘리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점수를 또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하실 때 주의사항은 정말 잔머리가 좀 뛰어나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풍속화가로 꼽히는 김홍도와 신용복은 과거에도 그의 신만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현대시대에는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두 화가를 주제로 그러면 김홍도와 신용복 두 명에 대해서 같이 결론이 돼 있고, 두 화가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작되어 큰 훈행을 거두는 등 그들의 삶과 사랑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곳곳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복의 그림 이것은,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맨 처음에서는 좀 헷갈림을 주기 위해서 김홍도랑 신용복이 어떤 분들인지를 소개를 좀 했고, 지금 현대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신용복의 그림 이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찾아야 될 건 신용복 화가 중에 그림 중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 초상기법으로 그려낸 것들,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잘 드러낸 역작이라고. 그러면은 신용복의 그림 중에 조선 분들의 여인을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잘 그린 역작을 말하는 거, 초성기법으로 그린 거, 이것의 명칭, 그 그림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할 때는 한번 잘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식백과에서 신윤복, 신윤복 그림이고, 이제 초상기법으로 이제 살짝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윤복에 대해서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윤복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다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아니면은 뭐 신윤복 중에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분명하다. 그러면은 미인을 말하는 것은 미인도도 맞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눌러만 보겠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 자, 조선의 미인 가운데 중에 시월 걸자로 사용되는 해원의 미인도는 익히 잘 알려진 그림이다. 그리고 쭉 보면은 어떻게 그리는지를 딱 저희가 키워드로 설명을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걸 쳐보죠.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드러낸 역작.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그림. 왜냐면은 신윤복 조선 여인을 그리다. 요것도 읽어보면 뭔가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유독 여인의 모습이 섬세하게 담은 풍속화가 많다. 그래서 그림을 만나보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은 미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미인도 같고요. 아니면은 왜냐면은 계속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정답은 미인도 같습니다. 그럼 일단 미인도를 한번 쳐봐서요. 신윤복의 미인도 요거를 한번 눌러봐서, 자, 이 친구 신윤복의 그림 조선 여인에 있는 것들을 나오게 되네요.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한 키워드랑 매칭이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래도 미인도일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약간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문제 정도는 더 살짝 버리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링크 바로바로 진행해보고요. 자, 이렇게 미인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제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요, 사실은 약간의 개인적인 이제 상식, 이것이 살짝 높으면, 상식이 조금 높으시면은 사실은 이거 문제만 있고 이거 미인도네 라고 바로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검색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보름달은 달과 태양이 지구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여 전체가 밝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또는 망월 또는 만월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나라 거를 말한 거예요. 저희 나라 거. 근데 중국에서는 상원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것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보름달에, 일단 보름달은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럼 일본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부르는 보름달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일본에서 부르는 보름달. 근데 밑에 보시면 예로부터 1월 15일은 보름달 정월 대보름이라고 한대요. 대표 풍속으로는 달맞이, 더위팔기, 지신밟기, 음식으로는 오곡밥,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그래서 이것의 명칭. 그러면 일본에서 부르는 말을 말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부르는 보름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연중행사라고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딱 읽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에 세시붕속 하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자, 보면은 봄에 하는 연중행사도 나오게 되겠고, 자, 제가 알려줬던 단축키를 한번 요번에 그럼 써볼까요? 컨트롤 F에서 보름달을 한번 입력해보죠. 보름달. 오케이. 자, 보름달이 나왔습니다. 자, 음력 8월 15일인 보름달을 중추의 명월이라고 부르며 저희가 명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1년 중에서 가장 밝고 달로 섬기며 공물을 바치고 시가를 읊었다. 이날은 공물을 주체해서 감자명월이라고 그랬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오츠키미. 오츠키미가 정답일 것 같고요. 오츠키미를 한번 입력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일본 가을의 연중행사라고 나오면서 이제 오츠키미라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츠키미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일본의 오츠키미 이렇게 입력하면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왜냐면은 저희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츠키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뭐 요쪽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복사부 이렇게 해서 URL 해주시고 글자 조금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오츠키미라고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일본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 쪽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이제 키워드 저희가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문으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연습을 좀 해봤으면 가장 오래된 가요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쪽이죠. 백제에서 유일의 현존가요. 그럼 백제 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가요겠죠. 일단 그럼 백제라는 키워드도 나올 것 같고 구백제 제방의 노래라고 짐작되고 있다. 어기야와 같은 여음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내용은 행상이가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낸 노래. 제가 봤을 땐 이 노래는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가요인데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낸 노래다. 그리고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으로 많이 널리 쓰여지고 있다. 그럼 이 노래의 명칭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부터는 지식백과에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백제의 가요라고 한번 쳐볼게요. 백제의 가요, 백제 시대의 가요. 뭐 여러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들어보셔서도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가장 오래된 가요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가장 오래된 가요, 백제가요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쭉 읽어보면 백제가요만 나오죠, 이렇게. 자, 현재 가사가 전하는 것은 서동요, 정읍사 둘 뿐인데 서동요는 실제로 백제가요인지 의심스러운 데가 많으며 정읍사도 후기 작품 추측이 된대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한번 서동요를 한번 입력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서동요? 서동요?
자, 서동요. 한국 최초의 사구제 향가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일단 눌러볼게요. 서정요. 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백제는 맞긴 한데, 이게 이제 유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서동에 맞는 게 뭐예요? 가장 오래된 향가라고 나오는 게, 향가가 이제 가요를 말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향가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술적 사회적 성격 같은 것도 읽어보면 될 텐데, 이거 너무 좀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밑에 서동유를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진평화 때 백제 무왕이 지었다는 향가가 나오게 되겠고, 쭉 읽어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제 말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이버 쪽에다가, 백제 가장 오래된 가요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 선조교가 아닐 수도 있네요. 그쵸? 아, 정읍사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볼 때 정읍사인 것 같아요. 정읍사. 백제 때 가요라고 나오게 되겠고, 한번 볼게요. 지방의 노래. 여기 지방의 노래 있죠? 네. 구백제 지방의 노래. 구백제 지방의 노래. 아, 그럼 이거 같네요. 제가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걸로 나오게 되겠고, 아, 어기야라고 나오네요. 어기야라고 바로 나오죠. 아,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이 혹시 반길에 위해 입지 않을까? 아, 그러면 정읍상 같네요. 아, 저도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URL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정읍사였던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개 한번 연습해 봤는데, 저도 이제 지금 하다가 보니까 하나 정도는 이제 실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정도가 좀 애매했어요. 미인도가 좀 애매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잘 알고 계시거나 상식이 좀 뛰어나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밑에는 그냥 저희가 인터넷 검색 안 하고 한번 진행을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습을 많이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인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읽어보면 이것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등과 같이 동일한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 빈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 혹은 공간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동일한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 빈틈이나 포개짐 없이 여기죠. 제가 봤을 때는 평면 혹은 공간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것. 근데 너무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요거를 좀 굵게 해놓을게요. 너무 길어요. 이것만 다 입력해도 혹시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집트,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아라비아, 중국 등에서도 이것을 이용한 문양. 일단은 문양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양은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스페인 그라나다에 위치한 이슬람 이것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아, 가장 대표적인. 그러면은 이거 어 평면 혹은 공간이라고 할게요. 공간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것. 이것도 될 수가 있고 건축물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키워드 작성하는 연습을 몇 개씩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40분 동안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작성을 하셨더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뭐 14세기 말에 완성됐다 이런 말들을 거기서 찾으시면서 정답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요거하고 수업 종료할게요. 세계 경제가 점차 글로벌해지고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미국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미국의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주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런 현상이 나간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미국의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주가도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절무대 될 것 같고, 적으실 때는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뭐 하락 시 우리나라 주가 하락하는 현상, 요거를 그냥 싹 적으셔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런 현상 등으로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해서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는 발동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의 매매 효과 효력이 5분간 정지된대요. 이 현상의 명칭.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것만 입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입력을 했었을 때 그렇게 팍팍팍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하락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거는 지금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주식 용어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작성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몇 개씩 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은 수업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주시면서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거 저장 안 함으로 끄도록 하겠고요. 인터넷도 꺼보고요. 브로파일이 별로 쓰이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 강의가 3강인데요. 3강에서도 기초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로, 세로 퀴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퀴즈는 제가 이제 수업, 이제 3강 시작할 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강에서는 3강이죠. 3강에서 이제 가로, 세로 이제 퀴즈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 4강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거 가져와 볼 거고요. 5강에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 최신 기출문제, 기출 유형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들 진짜 많으셨고 제 거 수업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